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묽은 용액에서 나타난 현상이야. 그리고 이거 삼투압을 설명하고 끝에 결론을 내릴 거거든. 그 결론은 바로 뭐냐면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얘는 물의 확산이야. 물의 확산이 바로 삼투압이야. 자, 삼투압이 도대체 뭔가 한번 보자. 일단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투막을 경계로 선생님 반투막이 뭐야? 좀 이따 설명할게. 반투막을 경계로 저농도에서 고농도 방향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바로 삼투라고 해요. 선생님 반투막이 뭐예요? 반투막이 어떤 거냐면 용맥, 물은 통과할 수 있고요. 용질, 설탕이나 소금 알갱이는 통과 못하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막을 반투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투막을 경계로 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방향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물이 이동해요? 용질은 통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한단 말이야. 그럼 이 저농도 쪽은 농도가 점점 높아질까 낮아질까? 용질은 그냥 있고 물이 점점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얘는 농도가 어떻게 될까? 점점 높아지겠지. 얘는 반대로 용질은 그냥 있고 물의 양이 점점 늘어나니까 농도가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게 돼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종 결론은 물의 확산인데 그 물의 확산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고요. 여기에 반투막이 이렇게 있어요. 반투막이 이렇게 있고요. 이 반투막은 물만 통과할 수 있어요. 물만 통과할 수 있고 용질 통과 못하는데 여기에 물을 담아놓고요. 여기에 용질이 이렇게 있어요. 용질이 이렇게 있다 치자. 자, 그러면 여기가 용질이 많으니까 여기가 고농도일 거고요. 여기가 용질이 적으니까 여기가 저농도겠지. 근데 이 반투막 경계에서는 용질을 통과할 수 없지. 용매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죠? 물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거를 V1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V2라고 부르죠. 그러면 V1과 V2를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속도가 좀 더 빠를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속도가 빠를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속도가 빠를까? V1에서 V2. 아니 이거 속도를 V1이라고 하고 이거 가는 걸 V2라고 V1이 더 빠르. V1, V2 그 이유는요? 많으니까 약간 뭐가 많으니까? 용질? 네. 용질이 많으니까 용매가 더 빨리 간다. 용질이 많으니까 약간 풍선도 약간 꽉 차 있으면 그 좁은 입구에 하려고 해서.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의견. 지금 V1과 V2 중에 누가 더 빠를까? 라이더가 빨라요? 저희가 또 그러니까 지긋 얘기했는데 자, V1과 V2 중에 누가 빠르냐면 V2가 빨라요. V2가.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자. 여기 방이 있는데 여기 향수병을 하나 열어놓고요. 여기 향수병을 3개를 열어놨어요. 향수 입자가 이동을 하겠지. 향수 입자가 이렇게 퍼지는 속도와 이렇게 퍼지는 속도를 그랬을 때 어느 쪽이 더 빠를까? 이걸 V1이라고 이걸 V2라고 본다면 V1이 빨라, V2가 빨라. V2가 더 빨라요. 왜? 향수 입자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얘가 이쪽으로 50개 오는데 얘는 이쪽으로 200개 간다는 얘기죠. 그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향수 입자가 퍼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러면 이쪽이 고농도 저농도인데 이 반통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용질을 통과 못하고 물만 통과할 수 있는 거야. 물만 지켜보세요. 물. 고농도와 저농도 중에 어느 쪽에 더 물이 더 많아? 이쪽에 물이 더 많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V1보다 V2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물의 양이 많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50개가 오고요. 이쪽으로 얘가 만약에 200개가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물이 150개가 가는 걸로 느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물이 50개 오고 200개 가니까 물이 150개 이동해서 이쪽은 물이 점점 많아지니까 수위가 어떻게 될까? 점점 올라가겠지.
얘는 수위가 어떻게 될까? 점점 낮아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양쪽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결국은 평형을 이루게 되겠지. 이런 현상을 바로 삼투라고 불러요. 선생님,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물의 확산까지 아직 도달 안 했는데요. 자, 이제 확산을 보자.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입장 이동하는 현상이 바로 확산이야. 그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용질이 아니야. 그러나 물도 용질이라고 가정한다면 저농도와 고농도 중에서 어느 쪽에 물이 더 많아? 이쪽에는 물이 조금밖에 없고 이쪽 저농도 쪽에 물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뭐야? 물의 확산 현상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투라고 하는 것은 물의 확산이야. 그래서 이렇게 물이 이동해서 이쪽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농도가 낮아지는 거야. 이런 현상 삼투라고 부르는데 이 삼투 현상을 우리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은 이런 현상이 있어요. 내가 또 그림을 또 짜서 그리잖아. 그렇죠? 기대하십시오. 저 그림에서 기대하는 눈빛이 막 눈에 막 빨리 그려주세요. 빨리 맞추고 싶어요. 막 눈에 그 간절히 묻어나네요. 너한테 물어볼까? 이게 뭐죠? 새발. 네가 먹고 싶은 거 내라 그러냐? 예진이 뭐죠? 호버와 맞추잖아. 나무풀이 맞아요. 어떻게 맞췄어? 맞추기 너무 신기해요. 나무풀이야. 나무풀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물을 얘가 이렇게 흡수를 하지. 그치?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바깥에 비해서 안쪽이 고농도야. 주변이 저농도야. 그래서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런 현상을 바로 뭐라고요? 삼투라고 해요. 삼투라고. 그래서 물이 바깥에 물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식물을 죽일 수 있는 방법, 아빠가 아끼는 난초를 죽일 수 있는 방법, 소리 소문 없이 완벽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거 눈도 반짝거려. 진짜 멋있어. 나는 아무 관련 없다. 나 끌고 들어가지 마. 식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야. 소금 뿌리게 되면 이 식물체 안쪽보다도 바깥쪽의 농도가 되니까 높아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저농도가 되고 상대적으로 바깥이 고농도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말라진 거를?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식물을 말라주는 거죠. 소금을 뿌리게 되면. 또 비료를 많이 주거나 그러면 식물이 말라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현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농도의 기울기가 뒤집혀진다는 거죠. 그럼 물의 이동 방향이 바뀌어서 식물이 말라 죽는 거죠. 눈이 반짝이기는 재훈이가 반짝거리는데 뭔가 굳은 결심을 한 사람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신랑, 굉장히 뭐 굳은 결심을 하는데요. 주먹을 쥐고. 나는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자. 이거 뭐지, 예진이? 예진이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버터준 꽃? 꽃? 먹고 싶은 거 내가 꽃을 왜 먹어요? 꽃 먹죠? 꽃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식용꽃이 있긴 한데 그걸 데코용으로 넣지 보통 식사용으로 넣지. 너 먹을 것 같아. 버터 발라서. 저기 뭐죠? 이게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그 소 머리 같고 오? 뭔지 알겠어. 다른은 배추 같고. 맞아. 배추 맞습니다. 배추. 와. 배추. 사실 소 머리도 보여요. 야, 처음에 근데 어디 가서 소모래요? 이게 배추야. 배추인데 우리가 엄마가 김장할 때 배추를 이렇게 절인단 말이야. 배추일 때 주변에 뭘 뿌리지? 소금 뿌려요. 설탕 안 뿌려요. 소금 뿌려요. 소금 뿌리게 되면 여기가 고농도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저농도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배추 안에 있던 물이 어떻게 될까?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배추가 절여진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현상도 바로 뭐야? 삼투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셨겠죠? 자, 삼투라고 하는 것은 저농도에서 고농도 방향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바로 삼투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삼투라고 하는 것은 고에서 저에서 고로 가는 이 물 입자의 속도 차이에 의해서 물이 이동하는 것이 바로 삼투 현상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속도 차이가 커지려면 이 속도가 크다라고 속도 차이가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말인 것을 삼투압이 크다고 불러요. 삼투압 좀 더 다 정의 내릴 거야. 삼투압이 크다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개의 속도 차이가 크려면 양쪽의 농도 차이가 어때야 될까?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투압, 삼투압은 양쪽의 농도 차이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농도가 높고 낮고 그 농도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물의 이동 속도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삼투압이 더 커지는 거죠. 삼투압은 좀 더 정리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물 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물 분자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냥 끊임없이 움직여요. 발음 잘 알아 그랬죠? 병진, 회전, 진동을 끊임없이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운동이 좀 더 빨라진다면 이 두 개의 속도 차이는 더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좀 더 활발히 만들어준다면 삼투압은 좀 더 좀 더 높아지겠죠. 무엇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식물의 뿌리에서 식물의 뿌리가 있는데 식물의 뿌리라고 믿고 보니까 정말 식물 뿌리 같지 않나요? 재훈아, 그렇지? 그렇죠? 믿는 만큼 보여요. 그렇죠? 식물 뿌리 맞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지금 얘 마음속에서 저게 어떻게 식물 뿌리야? 닭이나 오리가 물에 발 담근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아니라 나무뿌리야. 근데 얘가 물을 이렇게 흡수한단 말이야. 삼투에 의해서. 근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삼투압이 커지게 되니까 물이 안으로 이동하는 양이 어떻게 될까? 증가한다고. 그렇죠? 얘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물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진 더운 여름철에 물을 더 많이 흡수해서 광합성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추 절이는데 이 배추를 잘 절이고 싶어. 그럼 여기다 주변에 고농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고농도를 만들 때 소금을 집어넣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밖으로 잘 빼려고 하면 잘 절려고 한다면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 차이를 더 많이 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금을 어떻게 해요? 많이 팍팍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금을 뿌린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엄마 하는 거 잘 봐봐요. 소금을 뿌린 다음에 그것을 그늘에 둘까 햇빛 잘 드는 베란다 쪽에 놔둬요. 베란다 쪽에 놔둬요. 그렇죠? 왜? 햇빛이 잘 들고 온도가 높으니까 삼투압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니까 물이 더 잘 빠진다는 거죠. 잘 절여진다는 거죠. 엄마는 시집 오기 전에 외할머니한테 배웠죠. 야,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물을 잘 볶기 위해서 소금의 농도를 높여주고 온도를 높여주는 데 따라서 이 삼투압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다 보세요. 삼투압은 농도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 온도에 비례해요. 그러면 파이는 하게 되면 K가 있겠죠. 상수가 있고요. 농도, 절대 온도. 상수란 말이에요. 비례 상수예요. 비례 상수인데 이 삼투압이 생기는 이유는 물 분자의 운동 때문이에요. 근데 물 분자 운동은 무엇과 똑같아요? 물 분자 운동은 어떤 상태의 운동과 똑같지? 병진, 회전, 진동. 누가 똑같아요? 기체와 똑같아요. 그래서 기체 상수를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는 CRT가 되는 거죠. C가 바로 뭐냐면 농도. C가 뭐야? 절대 온도. 그 다음에 기체 상수를 써서 삼투압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삼투압의 실제 정의를 한번 보자.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반투막이 있는데 여기는 물 분자들이 막 운동하면서 여기는 H2O 분자들이 막 운동하면서 이 벽면을 땅 때리는 힘을 바로 뭐라고 해요? 삼투압이라고 해요. 삼투압. 여기 단위 면적당 물 분자가 빵 하고 때리는 그 힘의 세기를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쪽과 이쪽을 봤을 때 이쪽에 물 분자가 많으니까 물 분자가 때리는 횟수가 어떨까? 더 많겠지. 그러니까 이쪽이 삼투압이 어때? 더 높은 거야. 물 분자가 많으니까. 그치? 이쪽이 물 분자가 많아서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삼투압의 차이에 의해서 물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삼투압의 차이만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물 분자가 여기 있는 반투막을 미는 압력의 세기를 삼투압이라고 부르고 그 삼투압은 물의 몰수에 비례해요. 물의 양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물이 많을수록 물 분자가 때리는 힘이 커질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쪽이 삼투압이 크니까 삼투압의 차이에 의해서 물 분자가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물 분용에 촉발성일 수가 있냐면 이런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 차이가 형성돼야만 삼투 현상을 관측할 수 있고요. 이 삼투압이 크냐 작냐라고 하는 것은 농도 차이에 비례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런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물분 용액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삼탑이 큰데 삼탑이 크려면 농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 농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 농도라고 하는 것은 입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농도 할지라도 비전해질 능도보다는 전해질 능도가 어떨까? 삼탑이 어때? 더 크다는 얘기야. 여기에 배출 주변에 NaCl 1몰라 정도 든 거랑 만약에 C6H12O6를 1몰라 정도 든 걸 봤을 때 얘가 삼탑이 어때요? 더 커요. 왜? 입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삼투라고 불러요. 이걸 이제 어떻게 문제낼 수 있냐면 이렇게 문제낼 수 있겠죠. 그림을 양파예요. 먹고 싶은 거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수조하는 둥근 플라스크인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고 이거를 반투막으로 이렇게 싼 거야. 이렇게 반투막으로. 이 반투막을 통해서 물은 출입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같은 양의 어떤 농도를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A, B, C를 집어넣는데 A는 1몰라 농도의 포도당 수용해. 얘는 1몰라 농도의 NaCl 수용해. 얘는 1몰라 농도의 MgCl2 수용해. 여기는 순수한 물이야. 그러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이쪽이 저농도고 이 안쪽이 고농도니까 물이 어떻게 될까? 들어가겠지. 상투에 의해서. 그렇죠? 농도는 똑같단 말이야. 농도 똑같은데 입자의 효과면에서 본다면 얘는 이만큼이고 얘는 이만큼이고 얘는 이만큼이겠지. 그치? 그래서 A에 비해서 B, B에 비해서 C가 농도 차이가 어때? 더 크지? 상투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물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얘는 물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는 물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물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물이 올라가는데 얘는 이마만큼 올라가고 얘는 이마만큼 올라가고 얘는 이마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치? 바로 삼투압의 차이인데 농도가 높은 곳일수록 삼투압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쵸? 오케이. 이해되죠?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묽은 용액 첨가점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물에 비해서 묽은 용액은 증기압력이 내려가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한 거야. 증발 잘 못해요. 그렇죠? 왜? 용집자의 방해 때문에. 근데 얼마나 증기압력이 낮아지냐라고 하는 것은 몰 분율, 전체 알기리 중에서 그 용집자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증기압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증기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끓는 정도 낮아져요. 그렇죠? KB 상수, KF 상수 아까 설명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삼투압. 그 다음에 결국 이것은 용질 입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비전해질에 비해서는 전해질이 이런 입자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그 다음에 같은 전해질을 할지라도 이온화도가 크면 클수록 그 입자 효과는 좀 더 커진다라는 부분까지 설명드렸어요. 오케이? 이해됐죠? 지방은 아닌데 벌써 영축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눈이 왔단 말이야. 눈이 왔어요. 눈이 오게 되면 얼지 말라고 길바닥에 뭘 뿌려요? 뭘 뿌릴까? 소금 뿌려요? 요만한. 염화나트륨 그 소금인데 네? 염화나트륨을 일반적으로 뿌리진 않아요. 물론 염화나트륨 뿌려도 돼요. 근데 염화나트륨 대신에 다른 걸 뿌려요. 그 이유도 여러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나트륨이 있는 제설제. 그죠. 그 제설제 성분이 뭘까? 나트륨은 있는 거. 나트륨과 염소가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이나 염화 칼슘. 염화. 칼슘. 염화 칼슘. 칼슘. 염화 칼슘을 뿌려요. 이 염화 칼슘은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 얘는 조해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해성. 사람 이름인가요? 아니요. 조해성 사람 이름이 아니라 물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성질 조해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눈 바닥에 딱 뿌려지게 되면 눈에서 물을 흡수해요. 그래서 스스로 녹아. 그 다음에 얘는 녹는 과정. 용의 과정이 발열 과정이에요. 그럼 얘는 녹으면서 열을 어떻게 할까? 내뿜겠지. 그리고 주변의 눈을 다 녹여요. 녹게 되면 얘가 CaCl2가 물속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면 Ca2 플러스하고 ECl 마이너스로 녹게 되니까 뭔가 녹아서 묽은 용액이 되니까 어느 어떻게 될까? 낮아진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인 비전해질에 비해서 그 효과가 몇 배? 3배나 더 강합니다. 그치? 그래서 이걸 집어넣는다.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CaCl2를 넣지 않고 NaCl을 넣어도 같은 효과예요. NaCl도 똑같은 이런 성질 갖고 있어요. 근데 NaCl을 넣은 것보다는 CaCl2를 넣은 것이 어떨까? 훨씬 더 효과가 커요. 그렇죠? 왜? 얘는 3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NaCl은 2배 효과밖에 못 내요. 그러니까 NaCl을 넣은 것보다는 CaCl2를 넣게 되면 어염이 훨씬 더 많이 낮아져서 추운 겨울 밤을 지나더라도 그 빙판길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염화칼슘 뿌리기. 물론 집에서 소금 뿌려도 상관없어요. 얼었을 때. 애들이 왜 감동이 없지? 아 그렇구나 라고 감동을 할 줄 알았는데 집에서 소금 뿌리면 좀 아까워. 집에서 소금 뿌려도 돼요. 집에 염화칼슘 갖고 있진 않잖아. 그렇죠? 소금 뿌려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같은 효과를 기대하려면, 같은 효과를 내려면 염화칼슘보다도 소금을 어떻게 될까? 한 2.5배는 더 많이 넣어야 돼요. 그렇지? 같은 효과를 기대하려면 얘는 3배 효과인데 걔는 2배 효과밖에 못 내기 때문에. 재훈 그렇지? 이제 길바닥에 염화칼슘 들고 염화칼슘 주워 먹으면 안 돼요. 소금이 아닙니다. 저번 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린 게 있었죠?